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일단 위고비 관련 비만 치료제 이쪽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팔방미인 2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자, 물린개미입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인데요. 아직도 10월 15일자로 등락 거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오늘부터죠. 10월 15일부터 월 4회 주사를 맞는데 한 70만 원 정도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요걸 또 맞는 사람과 못 맞는 사람의 차이도 또 극명하게 나겠지만 여기에 재밌는 글이 하나 실려 있어서 그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비만이라는 것은 인류의 적, 공공의 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류의 적. 그래서 비만 자체를 갖다가 감소하기 위해서, 감축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위고비가 정말 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기적의 약일까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 진짜 비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가는 그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루이비통의 뭐 시총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왜 살 빼면 그 나머지 공간이 생기고, 만약에 약을 갖다 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시 공간이 찌겠죠. 지방으로 채워지죠. 약을 하는 동안은, 주사를 맞는 동안은 뭐를 해요? 바로 지방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빠져나가지만 그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다시 약을 끊고, 주사를 끊고, 다시 살이 찌기는 요요 현상, 요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잠깐에 이 주사를 맞는 동안에 기적의 약은 되겠지만 끊었을 이후의 요요 현상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만 치료제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인벤티지랩이 거의 주도주 개념을 갖다가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 쌍봉 고점의 종목 현상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고점 보면 25,400원의 고점을 찍었는데요. 요번에 고점을 찍고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준다 그래도 이 25,000원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인벤티지랩을 매매를 해서 뭐 좋은 수익을 받든 나중에 들어가갖고 조금의 수익을 받든 간에 뭐 2만 원 선과 2만 5천 원 선이 박스권이 되겠지만 이 2만 5천 원을 쉽게 돌파하고 넘어가기는 이미 약발을 다 했다. 쉽게 얘기해서 주가에 선반영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걸 돌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라인을 깨면 어떻게 되죠? 지지선 이탈이니까 2만 원 바로 아래짜리인 이 19,800원을 갖다 깨게 되면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높이 쫓아서 반짝거린다고 높이 추격해서 매수하다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샤페론입니다. 샤페론도 역시 멋진 쌍봉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일자에 이제 판매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전을 갖다 시도를 했는데 오늘 내일 합니다. 이것도 역시 5천 원을 갖다가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봉NS는 미리 고점을 찍고서 떨어진 종목이 되겠는데요. 미 쌍봉 고점을 찍어놓고 떨어졌죠.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중 고점뿐만이 아니라 25,000원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반등 주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보여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선이 깨지면 위험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대봉이레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깨면 이것은 아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점을 이 비만 치료제 종목들은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네요. 블루엠텍이라고 쌍봉, 쓰리봉, 삼봉 고점을 갖다가 다 찍은 걸로 봤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팔아먹는 시세죠? 팔아먹는 시세니까 마지막 빵빠레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시점에서 걸리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고, 다시 또 이 지선을 깨트린 상태에서의 떨어짐 현상이기 때문에 지선을 깬 종목이 급반등이 들어왔다고 쫓아서면 안 되고,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되고, 다시 또 꺾어지는, 한동안 이들 종목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만치료제가 출시가 됐어요. 이제 15일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재료는 다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막상 출시가 되면 아웃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테마주의 그 속성상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페트론 같은 종목들이 좀 더 아직 살아있는 그 유형들이 있지만 권리락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고점이 걸립니다. 이 또한 쌍봉 고점이라고 봐야죠. 주봉상으로 확실히 쌍봉 고점이라고 인식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 튀어가더라도 크게는 못 튀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확실한 주도주죠. 근데 이것을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관련된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주도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FDA 승인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 렉나자의 개념 때문에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아까 그 종목들, 비만 치료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연관된 그런 수혜주들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죠. 유한양행은 좀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해주고, 말씀드렸던 목표치까지 좀 더 보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조심할 때가 됐다. 이제 출시도 됐고, 10월 15일자로 출시도 됐고, 그 말 많고 탈 많고 하던 그 내용에서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다 된 것 같다. 이제는 직전 고점, 쉽게 얘기해서 쌍봉 고점을 갖다가 만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주의하기 바란다. 이런 쪽으로 경고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상승할 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의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또 수익도 챙기시고 현금도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반도체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PSK 홀딩스나 SK 하이닉스를 설명을 드렸었죠. 네. 흐름 자체가 좋아서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도 수익률이 잘 나왔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HBM 주도주로서 수익률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추천 잘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이제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팔방미인 26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 대박주. 우리 왜 웃기는 말로는 실적 깡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반도체 섹터에서 골라낸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번부터 반도체 종목들을 잘 봐라 그러고 PSK 홀딩스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갖다 설명을 드렸죠. 네. 그 후속과 관련된 종목들이고, HPSP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했어요. 또 SK 스퀘어가 들어있다는 점. SK 스퀘어는 역시 중간 지주사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사인데, 어쨌든 실적들이 대박 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K 스퀘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퀘어를 보면요. 이 SK 스퀘어의 실적 자체를 보면 2023년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악화되면서 2조 3천억 정도의 그 손실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2024년에는 어떻게 됐냐? 완전히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2조 9천억인데 매출과의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매출이 3조 2천억입니다. 3조 2천억. 그러면 매출이 3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 9천억이면 거의 그 뭐 한
2천억 빼고는 나머지 다 영업이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3조 원이. 네.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영업이익을 갖다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역시 자본 유보율 또한 5만 프로에 이르는 아주 멋진 종목이고요. 자본 유보율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또 부채 비율도 한 12%밖에 안 돼서 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지주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맥쿼리가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920만 주.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국부펀드가 5.27%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한 710만 주 정도. 국민연금도 한 6.6% 갖고 있어서 한 9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700, 800, 9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량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맥쿼리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기업이 좋아요. 기업이 좋고, 일단 실적이 그동안 좋다가 좀 안 좋아졌었지만 올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바로 SK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면 SK 스퀘어는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발행 주식이 1억 3,40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얘기는 결국 기업이 좋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동안에도 꾸준히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기본에 깔려있는 매수량이 많고요. 그래서 싼 가격에 많이 사놨다는 얘기죠.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는 그냥 불티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 주봉인데요. 주봉상 흐름들을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난번에 반도체주들 꺾어지면서 하이닉스 꺾어지면서 똑같이 꺾어졌어요. 네. 11만 원 가다가 지금 7만 원 정도 떨어지는 수치인데 다시 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승 추세로 눌림목 조정을 보였던 종목인데 재상승을 시작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 고점 자체는 기본적으로 돌파하지 않겠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이 종목을 여기서 팔라고 지금 매집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꾸준히 여기 매집을 해놓는데 이걸 넘어가는 걸 보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일봉상으로 보면 SK 스퀘어의 WW 패턴의 재상승인데 이게 저점을 치고는 저점이거든요. WW 패턴이라는 것은 이 고점들을 갖다 연결하면 나오는 수치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한두 번 더 보여준 다음에 이걸 뛰어넘으면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케이스.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자, SK 스퀘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쇼핑몰, 뭐, 11번가나 티맵 잘 아시죠? 티맵 모빌리티, 또 SK 하이닉스, 자회사, 요건 자회사, 요건 종색 회사들인데,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해서 생겨나면서, 확실한 밸류업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사주 소각을 3,100억 원 소각을 했고요. 요번에도 1,000억 원을 갖다 자사주 매입했는데, 요것도 주주환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밸류업 기업으로 확실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유보율 또한 빵빵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5만 프로에 부채 비율 12%밖에 안 되는 진짜 대박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지분율 보시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요거 8만 1,000원 사이 SK 스퀘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8만 6천 원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8만 6천 원 정도에 있는데 8만 원짜리다 보니까 뭐 한 5천 원만 떨어져도 이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8만 1,000원 사이에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온다면 뭐 줍줍을 해야 되겠죠. 매수 못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단기 목표치는 뭐 8만 8천 원, 9만 원과 돌파를 갖다 스윙까지도 볼 거고요. 단중기는 10만 원과 전고점 돌파도 볼 겁니다. 손절가는 7만 5천 원 잡아드릴 거고요. 다음 종목은 HPSP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렸던 실적 고전주, 실적이 5년 동안 똑같이 50% 이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용주들 빼고는 처음이죠. 반도체 쪽에서는 영업이익률 50%를 5년 동안 보여준 기업은 단연코 없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1,700억, 이번 연도 24년도 매출액은 1,700억, 영업이익은 900억 정도.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50%의 영업이익은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유보율 좋고요. 8,200만 주에 17%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계열의 수소 어닐링 관련주인데요. 수급도 또한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성 매수세를 갖다가 쭉 보시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연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는 주가가 싸졌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눌림목을 보였어요. 그동안 2023년도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서 쭉 꾸준히 상승을 할 동안 이 반도체주들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동반 상승을 했어요. 동반 상승을 했으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같이 휩싸여서 떨어졌거든요. 많이 싸졌습니다. 고점이 63,900원이니까 64,000원 잡고요. 64,000원짜리가 반토막 나면 한 32,000원 정도면 반토막이 나는 건데 얘는 2만원, 2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실적에 비해서 낙폭과대가 많이 됐고 저점도 찍어놓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지금도 싸다. 눈 감고 사도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봉상 쌍바닥도 만들었습니다. 일봉상도 보일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닥은 확인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게 이제 일봉상 나타나는 쌍바닥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올라왔고 이제는 올라탔기 때문에 저항 라인 받아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HP, SP의 일봉까지 보셨습니다. 자, HP, SP는 그 주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와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고압수소 어닐링 제품이라는 것이 여기 특화되어 있는 것인데요. 반도체 전공 경량비입니다. 트랜지스터 소자 계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회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1,500원 종목인데 1,000원을 팔면 500원을 남긴다. 즉 1,000억 원을 팔면 500억 원을 남긴다.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은 없어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요. 실적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점이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한미반도체가 한 8%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성 매수에 지속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력이 2025년에 확대가 될 겁니다. 질적, 양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거고요. 요번에 그 HPO, 고압습식 산화공정의 신장비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이게 또 실적의 주축으로 또 자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버는 일만 남은 회사입니다. 그러니 매수 못할 이유가 없겠죠? 적정 매수가는 32,500원. 10월 15일도 32,500원까지도 저점을 찍길래 이제 매수 전략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눌리거나 장중 저점을 이용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단중기 목표치는 4만 원과 돌파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만 원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 분석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SK스퀘어와 HPSP 진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